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사진이 조금 강렬하죠? 오늘은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라이브 방송 정주행 하신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바빠서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돈패밀리 분들은 알고 있었던 조정장이고요. 그것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했던 것인데, 항시 조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고 다음에도 나올 조정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해요. 조정은 매 순간 찾아오니깐요. 다음 조정에선 우리 미리 대응해봅시다. 저도 그땐 현금화로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떨어지는 건 아주 건강한 조정이에요. 진짜 무서운 조정이 나오면 숨쉬기가 힘드실 겁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잘 대응 중이실 텐데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잘 듣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젯밤에 대량의 롱청산이 발생하면서 53,000달러 가까이 올라갔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42,500달러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46,800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9월에 있을 거라 예상되었던 조정의 모습이 조금은 일찍 나왔는데요. 일단은 201선 이평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어제의 급락을 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첫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를 결제하는 영상입니다. Perfecto. Ahí está. Listo. Pedazo.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정말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것을 나름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마이클 셀러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을 기념하는 의미로 다 같이 30달러치의 비트코인을 사자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첫날에 비트코인의 급락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락이 발생하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부켈레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세일가에 추가로 150개 더 샀다며 낮은 가격을 만들어준 IMF에 고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갑자기 IMF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까요? IMF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결같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IMF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번 하락과 IMF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상한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국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어쨌든 시장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했고요. 향후 불마켓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도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시도는 달러 패권에 큰 도전을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미국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달러가 자신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20분가량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그것을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어제의 하락은 5월 19일 부처빔에 준하는 수준의 하락인데요. 이번 하락으로 대량의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3조 원을 웃도는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폭만 봤을 때는 부처빔과 견줄 수 있는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패닉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의 하락이 현물 시장의 조정이 아닌
롱 포지션의 청산을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 청산은 긴 불마켓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제의 덤핑은 향후 있을 펌핑을 위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에 무게를 더 두고 있고요.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에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고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와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기에 저희 크립토 분석팀이 바라보는 조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결국 어제의 하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104주 헐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 이후에 반등하는 상황에서 항상 104주 헐 이평선에 가로막혀 후퇴에 섰다는 것을 지난 8월 24일 이후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104주 이평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의 하락으로 이 밑꼬리가 생겼죠. 근데 이것을 정확히 지지해준 이 노란색은 무엇일까요? 바로 21주 이평선입니다. 주봉 차트의 21주 이평선은 일봉 차트의 200일 이평선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평균선입니다. 21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말아올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저 가격대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로도 확인됐듯이 아직 시장이 패닉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다시금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200일 이평선과 21주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시장에 패닉이 발생할 겁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두 개의 하얀색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21주 이평선과 104주 헐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 이후로 한동안 행보하다가 다시 21주 이평선과 헐 이평선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헐 이평선의 저항으로 인해 큰 하락 캔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박스의 마지막 캔들이 104주 헐 이평선과 21주 이평선을 양쪽에 맞대고 있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재의 주봉 캔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발생하면서 21주 이평선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과 유사한 형태의 패닉셀이 나오고 그에 따라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지난번의 하락은 코로나 악재가 촉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과 파급 효과가 지금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크립토 시장에서는 명분이 상황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명분을 선행하기에 굳이 다른 큰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이 21주 이평선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락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주봉 캔들이 21주 이평선에 근접한 상태로 주봉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21주 이평선은 42,600달러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 하락빔의 최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보조지표를 참고하여 시장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다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하락의 빔은 피보나치 되돌림에 0.382 라인을 터치하고 0.5 라인까지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0.5 라인인 46,800달러 선을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제 하락에 대한 즉각적인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의 종가가 충분히 올라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이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0.5 라인인 46,800달러 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일부분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어서 갑작스럽게 상승을 이어가게 될 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42,000달러 가니까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극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나 겁이 많은 신규 투자분들은 46,000달러 선에서 슈팅이 나올 시에 일부분만 현금화해서 혹시 떨어질 상황에 마음 편히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3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버머니 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피 같은 돈을 넣고 투자하는 거예요. 없어져도 될 돈이라면 그냥 보셔도 되겠지만 없어지면 힘들 돈이라면 우리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려도 야, 복남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저 영상, 이 영상 있죠? 이 영상.
스페셜 대응법을 참고해보고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면요. 지금부터 더 큰 하락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게 된다면요. 하락 시에 크게 안 빠질 뿐더러 반등이 나올 때도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니 갑작스러운 하락과 갑작스러운 상승에 양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영상 한번 더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스페셜 대응법 영상이 나간 이후에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어제 하락 이후에도 최소 7%에서 14%까지 수익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몰랐던 조정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대응법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페셜 대응법을 여러 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단 하나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 갈아타라. 그리고 저는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스페셜 대응법만 따라 하셨어도 손실 없이 수익권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신규 투자자 그리고 코린이 이외엔 비트코인이 왜 빠진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누누이 일주일 전부터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관점을 돌렸고 3일 전부터는 강력하게 현금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브리핑 드렸고요. 멤버십 톡방은 더더욱 제가 직설적으로 브리핑 해드렸죠. 알고 있었던 조정장이지만 그걸 피하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움, 공포스러움 두 가지를 이길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쉽게 승리하겠죠. 돈복남조차도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이번에 빠르게 현금 포지션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습니다. 저보다 더 잘 대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욕심 때문에 현금 없이 전액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지금의 하락이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니고요. 언제든 불마켓으로 진입 시 지금의 하락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기보단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잘 대응해 하시면 그만입니다. 저 또한 다음엔 욕심을 좀 줄이고요. 합리적인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2번, 3번 돌려보세요. 그간 해드린 대응으로 잘 대응하셨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기보단 수익 구간이잖아요. 스페셜 대응법에서 말씀드린 대응법만 써도 지금 손해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수익입니다. 돈 패밀리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90%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돈 패밀리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신규분들 그리고 아직 패밀리가 아닌 구독자분들 많이 걱정이 되네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같이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승리할 거고요. 아주 큰 시드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